첫 번째 시간입니다. 절반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은 15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해설사로서 어떤 그 기능적인 면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관계기관에서. 그래서 그 해설사 능력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4차례 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레파토리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한 꼭지, 두 꼭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훌륭한 구수한 해설을 하시는 이제 능력자가 되시지 않을까. 20년을 넘게 했는데 요만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요만큼 하고 있어요. 저는. 자, 지난번 시간에 세종실록 지리지가 조선 시대 세종이 들어가죠. 세종 때 발간을 명받아서 성종 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좀 빠졌어. 추가해야 될 것이 동국여지 승남. 또 그 이후에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되죠. 그러니까 동국여지를 증편해서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반 전기 중기 사이에 만들어지는 최초의 지리지가 되는 거죠. 세종실록이. 그래서 각 골마다 뭐 수련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상세하게 수록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러면 조선시대 위에는 어떤 기록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고려시대잖아요. 고려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려시대에 쓰였을까요? 조선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백 년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래되는 그 시점에서 기록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삼국시대 유일하게 남아있는 뭐 있어요? 삼국사, 그렇죠. 삼국유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거는 신라 때 쓰여졌을까요? 아니죠. 김부식이 있어요. 고려 때 쓰여져. 한 역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역사 실록으로 남지는 않죠. 자기 편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는 일현, 삼국유사는 일현이 쓰고 사기는 김부식이,
고려 때에 아주 중임 벼슬아치가 저술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한 건 아니잖아요. 궁중에 관련한 벼슬아치들이 하다 보니까 내 사관에 의해서, 내 왕조에 의해서 보아지는 고려시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김부식은 아주 친명주의자다. 그래서 우리 고려를 왜곡해서 보낸 그런 사관에서 쓰여지고, 또 삼국유사는 스님 이련이 썼는데 거기는 보다 남만하지만 사기만큼 어떤 연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죠. 자, 해서 조선시대 때 세종이 명을 해서 쓰지만 완성은 성종 이후에 만들어진다. 그런 점들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해당하는 특산물들은 다 보셨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72쪽에 보면 동국여지지, 해동지도, 여지도서, 화성지, 경기지, 여도비지, 대동지지, 이 두 편은 김정우의 지도만 그린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어떤 그거를 다 지도 한 켠에 서술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1800년대 후반에 경기읍지, 기전읍지, 그리고 수원 군읍지 1899년, 1900년도에 다 왔어요. 남양읍지, 남양군읍지. 이게 당시 지자체별로 만든 게 아니라 중앙에서 명해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지지 자료의 물산을 비교를 하면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여지지 뭐 다 비슷해요. 먼저 만들어진 책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죠. 자, 세종실록 지리지의 남양도호부는 비육상반이다 이랬어요. 남양 땅은 비옥하기가 절반이고 또 거칠기가 절반이다. 50대 50이다 이런 거예요. 기름지기도 하고 박토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곡은 이렇게 여기서 보면 당설하는 게 있어요. 옥수수거든요. 이미 이때도 옥수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화성의 특별한 약재로는 자초라고도 하고 붉은 뿔이에요. 지초라고도 하는데 진도에서 홍주 만들 때 이 술에 내릴 때 이 뿌리를 넣고 내리면 빨간 술이 된다. 그런데 이 소화 기능을 돕는 그런 그 약재다. 그리고 사자족애라고 별도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쑥을 이렇게 이파를 뒤집어 보면 하얀 게 있어요. 줄기도 하얗고 이게 사자족애인데 그 잎이
사자 발 같이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뭐 쑥을 베지는 않는데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 약쑥을 베어다가 말려서 엮어서 시장에 가면 그 약쑥을 이렇게 수거해 사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는 일종의 아르바이트식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백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화성의 특산물로는 연자, 연꽃이요. 그 백, 우리가 이제 약재로 쓰는 거는 백연자를 썼지요. 붉은 꽃 연자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백연을 그렇게 흔하게 볼 수 없는데 서신에 있었고, 그리고 뭐 여기 송산에도 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다 이제 메워져서 없어졌고, 여기 이제 그 일제 강점기에 그 바다를 막으면서 그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저수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동방지라든지 이런 연못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연들이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백연자를 약재로 쓰지만 꽃은 붉은 꽃이 더 예쁘잖아요. 우리가 저 도라지도 백도라지를 더 많이 쳐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양만에는 염소가 44개가 있다라는 기록, 그만큼 소금이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입니다. 뭐 이거는 뭐 특산물 물고기는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이후의 기록으로는 1530년경에 신증 동국 여지승남, 여기에 이제 비로소 토산, 남양 땅에서 나오는 특산물로 감이 명기가 돼요. 한자로는 감 시자를 쓰는데 지초나 백부자 연자가 없어지고 사자 조개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그 옥돌, 그 산화사에서 나는 옥돌이 명기가 되고 있습니다. 1659년, 1674년 동국 여지지에는 토산물로 석회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남양 지방의 조개 껍데기를 가공하여 집 짓는 건축재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 우리가 이 한옥 같은 경우는 흙으로 미장을 하잖아요. 근데 석회를 만들어 바르면 보기도 좋고, 또 외벽 같은 데는 빗물에 그 어떤 흘러내린다든지 흙이 요것도 막아주고 미려하잖아요. 그리고 이 성곽 같은 데도 이 석회를 돌과 돌 틈에 이렇게 채워줌으로 인해서 성곽을 잘 보존할 수 있고, 더불어서는 벌레, 충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점들이 이때에 1530년경에 1670년경에 석회가 활용이 된다라고 보셔야죠. 그리고 이때에 보수된 성들에는 그 성과 다짐을 석회를 하는 걸 보셔야 되고, 묘 있죠. 석고
석광묘도 요때에 시작이 되었을 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저희 한참 시절에 그 매장할 때 저희가 이제 동네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하면 관을 넣고 흙을 다질 때 석회를 같이 다졌어요. 그거는 동물들이 어떤 해코지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물이 들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석회를 물하고 해서 흙하고 같이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까지도 어도에는 굴 껍데기를 빻아서 이렇게 밖으로 내가는 굴 껍데기 빻는 공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 이 서해안에 많이 잡히던 청어, 지금은 서해안에서 볼 수 없죠. 동해안에서나 볼 수 있는데, 서유구의 나노 어목지와 임원 16지 기록을 보면 1800년대 초 경기도 황해도의 각 어량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물 치는 곳. 지금은 그물을 아무데나 물고기 많이 다니는 그 탐지기를 써서 그물을 치지만,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깊숙한 물골에다 쳐요. 그리고 대나무나 이런 것들을 촘촘히 박아서 물고기가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그물을 짜는 나이론이 없으니까 명주실을 엮어서 그 물고기가 주로 나가는 물골에만 그물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 그러면 섬유로 된 그물만 생각하지, 이런 대나무 살을 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러나 옛날에는 이렇게 나뭇가시라든지 발을 쳐서 잘게 했다. 그러니까 대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청어 기록이 나온다라는 거. 한 200년간 청어가 안 나타나다가 또 한 번 나타났어요. 언젠가는 우리 서해안에도 청어가 또 올지 모르죠. 요즘에 안면도 이쪽에서 오징어가 계속 잡히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기후가 바뀌면서 명태도 사라졌고 오징어도 사라졌고, 명태는 한류성 어종이고 오징어는 난류성 어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나는 것은 씨가 말랐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동해안 그 청어가 한 30-40년간 그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나와요. 그렇죠. 뭐 청어가 구워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리고 그 청어 알 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좀 가공을 하더라고요. 자, 동국여지지. 이게 이제 경기 좌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경기 좌도와 경기 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 남양 이런 경기 남부는 좌도고, 황해도 연백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포천 지역, 양주 이 지역은 우도에 속했어요. 그래서 수원 도부는 용인현까지 21리 경계이고, 남쪽은 충청도 평택 경계까지고, 지리현 남양부 이렇게 과천현 북쪽으로는. 그런데 평택이 경기도에 속하기도 했어요, 한때. 그런데 평택을 지금 평택이 경기도죠. 그런데 한때는 평택 지역이 아산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본래 백제 땅인데 고구려가 차지하여 매홀군으로 삼았다. 신라 경덕왕 때 수성군으로 고쳐 삼았다. 고려 때 수주로 삼았고,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왕건이 남쪽 백제 신라를 정벌할 때 이 수주군 사람 김칠과 최승규가 200여인을 귀순하여 다하니 그 공으로 수주라고 승격하였다. 요 원종은 고려 원종 때 수원부로 삼았다가 하여간 몽고 병사가 대부도에 들어가 지난번에 했죠. 거증인의 약탈에서 섬사람들이 몽고 병사를 죽이고 반란을 하여서 그 수원부가 수주목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충선왕 때에 수원부로 삼았고, 공민왕 때 또 다시 강등을 시켜요. 수원군으로. 그 뒤 다시 부로. 제가 기록을 보니까 강등을, 그 고을을 강등을 시켜요, 등급을. 그런데 대략 한 6년, 7년, 10년 안에 다시 고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고을을 좀 승급시켜 주십시오. 이러면, 그래서 그 연안이 고을 부사나 군수가 두세 차례 바뀔 때 이렇게 뇌물도 좀 받았겠죠. 삼정승들이. 그 다음에 공민왕 때에 양광도라고 하면은 황해 남도를 양강도라고 한때 했어요. 경기도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었고요. 네? 황해도 일부하고 경기도 일부. 여기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본조, 이건 조선 태종 13년에 도읍으로 삼았다가 세조 때 진을 설치하여 수원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중종 때 강등하여 군으로 삼았다가 부 사람 중에 부모를 죽인 자가 있었으므로 중종 때 수원군으로 강등을 한 거예요.
다시 도읍으로 복구하였다. 또 현으로 하였다가 다시 자, 부모를 죽인 폐륜 자식이거나 자기 상전을 죽인 노비가 발생하면 그 집터 자리를 우물을 파요. 다시는 그 자리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그 고을 등급을 낮춰라. 그런 게 옛날에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수원 화성 1914년에 남양군과 수원군을 합치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때 이 남양의 지명이 매홀군이었다. 그거는 수원 일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 때는 뭐라고 했어요? 당성 지역이잖아요. 이 남양이. 그래서 요즘에 화성시를 지역별로 이제 분구를 하려고 해요. 특례시가 되었으니까. 그러면 이 화성 서부 지역은 어떤 이름이 타당성이 있을까요? 당성구. 그러면 봉담이거나 정남이거나 동탄이거나 거기는 어떤 이름을 줘야 될까요? 매홀구? 동탄구? 아마 동탄 사람들은 동탄구이기를 바라겠죠. 그러면 우정장안은, 우리 우정장안은 어떤 군이 있었어요? 앞 시간에 공부하긴 했지만 원양국은 어느 지역이에요? 우리 당성 지역. 그 우정장안은 쌍구로 해달라고 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쌍구구 이러면 좀 발음이, 그러니까 상홀, 매홀, 또 4개 구로 나누면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정장안 향남까지 상월구로 가야 될까요? 상월현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이 지역은 당성 지역일 때는 수원 포함해서 이 아산만까지, 지금의 평택까지도 당성 지역이었으니까 좀 더 그 광활했던 그 시대 명칭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군명은 매홀이라고 했다가 수성이라고 했다가 술주라고 했다가 요런 수성이라고도 했다가 시대마다 명칭이 수원 지역을 다르게 불렀다라는 거죠. 형승을 보면은 고려시대 때 이색의 객사 지정기라는 기록이 있다. 한강 남쪽에 큰 진이다. 땅에는 들이 넓고 비옥하여
병졸이 많으니 실로 한강 남쪽은 큰 진이다. 자, 왕건이 삼국을 통일할 때 이 남양 당성 지역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경상북도만 했던 신라가 이 당성 지역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나당연합을 이루어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한 것은 여기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들이 넓고 비옥하여 병졸 국민이 많았다. 머릿수가 많아야 생산량도 많고 이 군인을 충당할 수 있었으니까. 아까 위에 보면 200여 명이 투항을 하였다. 그 당시 200여 명이면은 엄청난 숫자죠. 그 당시에는 여성 그리고 호패를 몇 살에 차요? 15살 뭐에서 10살까지도 시대마다 다른데 호패 안 찬는 인구를 안 쳤어요. 여성도 그러니까 남자 200여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죠. 풍속은 농사에 힘쓴다. 궁술에 힘쓴다. 궁술이라는 건 뭐예요? 활만 쏴요? 칼도 다뤄야 되고 창도 써야 되고. 기질이 우리 반골 기질, 잘못된 권력으로부터의 저항을 하는 것이 우리 화성 사람들의 기질이에요. 뒤로 가서 이제 인물을 보겠지만 반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릇된 명령에는 따르지 않는 것이 반골 정신입니다. 요거는 지금도 산은 이렇게 나 있죠. 광교산, 무봉산, 홍법산, 독성산. 지금 수원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홍법산은 서신의 홍법산이 아니에요. 병점이 아니라 봉당. 윤건능 앞쪽에도 홍법사가 있고 범바위, 호랑이 바위가 있는 산이 홍법산이에요. 부서쪽 오리에 있다. 그거는 지금의 윤건능 안에 수원군, 수원진에 읍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건달산, 서남쪽 20리에 있다. 팔달산, 부 17리에 있다. 그 당시에는 수원 읍내를 고조동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팔방으로 보인다. 증악산은 광주 쪽하고 경계에 있다. 흥천산, 쌍두연에 있다. 우정장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폐현이다라고 했어요. 수원부로 수원진하고 통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 바다는 서남쪽 63리에 있고 큰 천은 광교산 물이 북쪽 10리에 만나서 동남쪽으로 광덕편에 이르러
광덕현은 어딜까요? 아산만? 아산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도 광자 들어가는 그 조암에서 그 평택으로 건너가는 곳이 있죠. 진위는 요 안쪽이고 해군 기지 있는데 그쪽으로 물길이 만나져요. 그래서 다라고 비포가 된다. 또 갈천은 용인현 갈천의 하류이다. 오산천이라고 한다. 쥐이현 장어천과 합하여 다라고 비포로 들어간다. 바란이 그 분양만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바란천이. 그러니까 곧 넘어. 지금 병점에서 흘러오는 황구지천이 다라고 비포. 양감에서 그 건너가는 오산 쪽으로 건너는 다리 하나 있죠? 축산시장이 있는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이포, 진목포, 적진포가 모두 쌍두폐연에 있다. 대진포, 요거는 지금 평택에 있어요. 해군 함대 사령부에서 당진 사이에 큰 대진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평택 사람들은 역사서에 나오기 때문에 원효가 이 대진함에서 당나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택의 그 수도사가 원효가 깨달음을 얻은 오도처 아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양야곶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목장이 있었대요. 그리고 홍원곶. 여기에 홍원이가 있어요. 그 평택에 그 IC가 있잖아요. 그 주위가 홍원이에요. 그래서 그 장안 화성시 장안으로 건너오는 다리하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홍원곶 용성태연이 있는데 그 지금 해군 사령부 있는 데가 용성이에요. 지금도 용성면 뭐 그렇죠. 그 안중하고 같이요. 팔라고 팔탄면 아닐까요? 쌍두폐에 있다. 다시 얘기해서 그 바란천이 팔탄으로까지 오는 팔탄시장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오을미고 대저지도, 소저지도, 응도, 구화도 어디예요? 지금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국화도. 진짜? 모두 쌍두편에 있으니 풍도도 구서쪽 45리에 있다. 강
문정왕 1486년에 남양으로 예속하였다. 이 당시 지금의 우리 그 화성시 앞에 있는 바다, 국화도에서 이파도라든지 풍도, 영종도, 영흥도, 이게 저 덕적도 다 남양의 예속된 섬들이에요. 엄청 크죠? 그 바다를 지키려고 하니까 화량진이 만들어진 거겠죠. 기지 부동쪽 시골이 있다. 여기도 기지가 있어요. 우리 송산면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송산면 사강장이 기지장에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기지는 다르지 않을까요? 수원진에서 시골이밖에 안 될까요? 요거는 좀 풀어야 할 것 같아요. 소낭지, 쌍무 표현에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명을 연구를 하면서 좀 더욱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토산으로는 백오, 건달산에서 납니다. 저지도에서 납니다. 석회, 소금, 밴댕이 병화, 뭐 이런 거 다 뭐 화성하고 자, 여기 한자로는 숫자를 쓰고 이응을 붙여요. 생선을 발음할 때는. 우리가 뱅어 있죠? 뱅어. 속 투명한. 그거는 백어라고 했는데 이응을 붙여서 뱅어라고 하는 거고요. 저거를 오징어라고 부르는 꼴뚜기 호도거. 조개는 합이고 맛 쪽에는 죽화, 토하는 미네꿀, 땅 속에 있는 꿀이죠. 근데 요즘은 이 미네꿀을 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요 10월 한참 때는 이렇게 굴이 신발장만한 굴을 따다가 먹었어요. 물속에 있는 굴을.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바위 같은 걸 앉혀서 돌에 앉은 약 2년 된 참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겨울에 굴밥이니 뭐 하는 굴들은 대개 통영에서 올라온 양식굴이에요. 근데 이 소팔초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낙지는 한 번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요거요? 낙지. 낙지는 회로도 먹고 뭐 두치고. 한문 락지. 어떤 거는 요 제자인데 지락이라고도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 가면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곽은 수원성은 아직 없죠. 부성, 그 윤건능 그 뒤에 산을 이렇게 에워싼 읍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의 수원성이 아니고 윤건능 뒤로 이렇게 올라가면 산봉우리로 그 수원 비행장이 내려다 보이는데 고읍성, 수원 고읍성이 있어요. 그리고 독산성,
요거는 세마대 있는 오산에 들어가 있죠. 작년에는 이 수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화성 남양 쪽만. 근데 그래도 요거는 알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넣었어요. 여기 권율의 기록이 있죠. 임진왜란 때. 향교 부서쪽 이리에 있다. 요 당시는 지금의 윤건능 건너편에 그 홍법사 쪽으로 있었다. 그런데 수원 읍지를 정조 때 옮겨가죠. 수원으로 가죠. 뭐 궁실 객관은 뭐예요? 요 남양구 할 때 말씀드렸는데 객사 동원 건너편에 객사를 두어서 거기에 전패를 놓았죠. 그래서 원님이 충성심이 강한 원님은 뭐 수시로 갔겠지만 그렇지 않은 원님은 한 달에 2번 전패에 가서 이렇게 절을 올리는 거예요. 임금님을 보듯이. 그런데 그 이전에는 국사봉을, 그러니까 우리 수원이나 뭐 남양 같은 경우는 북쪽이 바라보이는 산봉우리에 가서 절을 하고 조아렸겠죠. 그런데 나중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람들이 고을 원님이 지랄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패를 감춰버리기도 하고 어디 연못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사 군수는 댕강이죠. 자, 요 수원 거는 뭐 대충 넘어가시죠. 봉수는 흥천산 봉수, 쌍부 폐연에 있던 흥천산, 그리고 이제 남양부로 바다를 건너와서 서심, 연불산, 봉화산에 있고요. 그리고 그 봉화산 봉수가 송산면 독지리에 해운산 봉수에, 그 해운산 봉수에서는 저 바다 건너서 오이도, 오지리 또는 안산에 있는 거기도 진이 있었다고 했죠. 그쪽으로 또 가고. 수원에는 역이 많았어요. 장종역, 동화역, 청호역, 오산, 원은 뭐예요?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서 숙박하고 일정한 사람들이 모여지면 단체를 이루어서 행동하는, 이동하는. 그리고 사원이 또 있네요. 부남쪽 13리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대제원도 있었고, 청호역은 오산이에요. 동화역은 지금 봉단 동아리예요. 장종역은 동쪽 30리 있다. 수원 화성이 쌓여지고 영화역이 영화동에, 그러니까 그 장종역이 영화역을 말하는 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관양이라는 것은 다리를 얘기해요. 건너다 그런 의미죠. 여기도 대진나루가 나오네요. 평택항 지금의 그 바다 안에 있는 암초, 큰 바위가 솟았는데 그거를 아마 평택항을 조성하면서 발파한 거예요. 그리고 사묘가 있죠. 사당묘자, 사당사자의 사당묘자예요. 사직당 부서쪽에 있다. 여기는 사직이라는 게 뭐예요? 나라의 역사를 해서 부서쪽에 있다. 문묘, 요거는 향교예요. 향교에는 누구를, 어떤 사람의 성전이 있죠? 봄, 가을로 제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 인물은 아니고 공자. 그렇죠. 문왕이라고도 하죠. 공자를 문성왕이라고 하고, 성왕사 동쪽 오리에 있다. 여단 북쪽에 있다. 여단은 뭐라고 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귀신을 위로해주는 제사를 고을 원님이 일가족이 돌림병으로 죽었어요. 그럼 제사 지내줄 후손들이 없잖아요. 뭐 친인척이 있거나 하면 모르겠지. 이런 뭐 처녀로 죽었다라든지 총각도 죽은, 아기 때 죽은 뭐 이런 귀신들을, 성왕사는 이거 이제 중국에서 성왕이 유래가 되었다고 하는데, 성을 지켜주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을 지켜주는 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성왕당으로 바뀌죠. 마을 밖, 뭐 돌무더기를 쌓는다라든지, 거기에 솥대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장승을 세워서 마을 입구를 표시도 하지만, 그 험악한 인상이 모를 악귀를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우리가 성왕당 그러면 아주 친근한 그런 의미를 갖지만, 처음에는 우리 마을에 좀 잡스러운 것들 들어오지 말라라는 경계의 표시고, 함부로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의미이기도 했어요. 능묘가 있는데 최상저의 묘, 우리나라 최고의 효자 누구예요? 그 묘가 우리 화성에 있어요.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효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최상저, 호랑이 때려잡은 아버지가 호랑이한테 잡혀 먹었어요. 그래서 도끼를 들고 가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호랑이를 도끼로 일갈하면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체르벤 맞아요. 확실히
체루베. 우리나라의 효자 그러면 체루베기예요. 호랑이 때려잡은 도끼로 찍은. 그래서 호랑이 뼈를 발라서 뱃속에 있는 아버지의 시신을 개울가에 항아리에 묻어두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시묘사기를 하고서 그래서 한림학사 벼슬에까지 오른 덕원군은 누굴까요? 이시왕조의 누구인 것 같아요? 만의사가 기록에 나옵니다. 무봉산에 있죠. 저 동탄 뒤쪽에. 여기 또 쌍두페인이 나오네요. 고유포에 있다. 옛날에 고유포라는 포구가 있었다. 용성폐연이 부남쪽 오심리에 있다. 고구려 때 상호현, 우리가 그 쌍도를 상호래 보는 거죠. 차홀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 차성이라고 붙이고 당군의 영연으로 삼았다. 그래서 당흥군, 당성군 시절에는 이 지금의 화성 전역과 평택 그 아산만까지 영역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살펴보건대 동국여지 승남에서 말하기를 신라가 주군을 설치할 때 그 땅과 호구가 현이 되기에 부족한 곳은 혹 향을 두거나 현보다 작은 의미겠죠. 부곡을 두고서 소재한 고을의 땅으로 삼았다. 적정한 인구가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고려 때는 소라고 한다. 금소, 은소, 동소, 철소, 사소. 이거는 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주소, 기름, 지소, 종이, 와소, 기와, 탄소, 연탄. 뭐 그때는 연탄이 아니고 갈탄 같은 거 캐서 땔감을 만들었겠죠. 염소, 소금, 묵소. 묵소는 뭐예요? 네? 묵 하잖아요. 곽소. 곽소는 모르겠는데요. 자기는 도자기 의미하고요. 어량소. 이거는 물고기 장르. 강소. 요 강자가. 그래서 금재련소, 은재련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동은 동을 만들던 것, 철은 철 만드는 것. 요거는 이제 시를 이렇게 천민들이 주로 사는 곳을
향이나 부곡이라고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수원의 향과 부곡은 지금 정남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야 너희 천민 동네야 이러면 안 되죠. 여기 거꾸로 가네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저 포도를 가져오셨는데 좀 드셔요.